많은 만큼 줄이는 절세 비법, 절세 미남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상화의 세무 클리닉. 오늘도 함께합니다. 절세에 관해서는 이분께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이분이 절세 미남이거든요. 이상화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마스크를 벗으셨네요. 네. 야, 여러분 반디도 열려 있고요. 유튜브 열려 있습니다. 우리 이상화 세무사님도 보러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오늘의 문자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세무사님은 요즘에 뭐 새롭게 배워보고 싶은 거 있어요? 늘 강제로 배우고 있습니다. 세법. 네, 세법도 계속 바뀌어서 계속 배우고요. 세법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자주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은 살기 위해서 세법을 공부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냥 살짝 겉핥기식으로만 공부를 하는데도 야, 세법 이거를 세무사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하면서 존경심이 우러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 어려운 세법을 여러분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세무사님, 근데 세법 같은 경우는 특히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세법을 조금 내 생활형으로 필요한 것만이라도 조금 알기 쉽게 공부하는 방법 있을까요? 삶의 경험에는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경험하기 싫어요. 네, 직접 경험을 세금 많이 해보시면은 내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네. 하는 거 싫어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간접 경험으로 좀 빨리 잘 늘릴 수 못 있는 방법. 배우시죠. 네,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바쁘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맡기죠. 간접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이 시간 매주 네. 화요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세금에 관한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주제라고 하는데 네. 뭐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압류나 독촉에 대해서 다뤄본 시간이 있었고요. 네네. 오늘 시간에는 국세의 부가 제척 기간하고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채널이 막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주파수가. 멈춰 계세요. 이거 우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부가 제척 기간이요? 네네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죠? 소멸시효가 징수권 있죠.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들어본 것 같아요. 뭔가 네네네. 뭐 소멸되는 기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와, 부가 제척 기간? 오늘 우리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네. 믿고 따라가 볼게요. 생각보다는 재미있는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형법으로 봤었을 때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세금에도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가면은 국가에서 부과를 할 수 없는 부가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고, 징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소멸해 버리는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 제척 기간 이거는 뭐예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종합소득세를 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시 좋아요. 네,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신고에 대해서 확정이 되고요. 신고가 하고 나면은 이 세목에 대해서 확정이 되고 네. 납부를 하면은 소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당연한 얘기죠. 신고하고 확정되면 납부하는 거를 부가 제척 기간이라고 네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이신 분들인데 네.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네. 얘기했었잖아요. 신고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은 가산세가 붙죠. 벌금 아니다. 가산세가 나온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이런 신고를 국가가 다 찾아내면 되는데 못 찾아냈을 경우에 네. 몇 년을 버티고 있으면 소멸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야, 그 얘기가 있다는 건 몇 년을 국가에게 안 네. 들키고 숨차 하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네요. 네, 있죠. 네. 그러면 부가 제척 기간 이거 네.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닌 거고요. 네. 일단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과세관청은 이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기간을 보통 종합소득세를 예를 들어 봤을 때는 5년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뒤에서 이게 조금 더 또 자세히 다르구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5년에 해당하고. 네. 그러면은
뭐 거의 없겠지만 그럴 리는 네. 만약 과세관청이 부가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세금 진짜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정부가 몰랐으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국가도 어떤 권리에 대해서 부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못 걷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도 크지는 않지만은 있을 수 있죠. 왕왕 있군요. 네. 아, 모든 세금이 다 그래요? 아니면은 방금 뭐 말씀해주신 네. 물론 예시로 들어주셨지만 뭐 종합소득세라든지 그런 것만 부가 제척 기간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모든 세금에는 다 있습니다. 모든 세금에는 다 있고요. 종합소득세적인 일반적인 세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5년이고 5년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무신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7년. 네. 그리고 부정행위를 통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10년에 해당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좀 길어요. 그래서 한 2배 정도로 길어지는데 기본이 한 10년 정도 되시는 거고 네. 무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15년. 그리고 법에서 열거하는 좀 부정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참 뭔가 신고를 안 했는데 아직 국가가 몰라. 이거를 뭐 좋다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두 발 뻗고 못 잘 것 같아요. 이거 10년, 15년 지금 보니까 네네. 뭐 7년, 5년 이러니까.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또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으니까 100% 기본 원칙은 우리의 의무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세금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부과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세금을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확정이 된 세금에 대해서도 징수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보통 그 TV 뉴스나 법정 드라마에서 보면은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범죄를 네,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나면은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네. 뭐 이런 것처럼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는데 네. 확정된 국세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징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 대해서도 보통의 5억 미만의 국세에 대해서는 5년이고요. 5억을 넘어가는 국세에 대해서는 10년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와 접목을 다시 해보면은 네. 부가 제척 기간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는 5년에서 뭐 15년까지도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소멸시효에 대한 것도 5년, 10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장으로 다 합치게 되면 한 25년 정도를 새우잠을 자셔야겠죠. 25년 새우잠 자느니 그냥 내쉬는 게 낫겠다. 그렇죠. 네네네. 아, 이게 하나의 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간이 가산되는군요. 여기에 이제 더 이제 법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소멸시효에는 그럼 만약에 이 해외로 도망갔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해외로 도망가시기 전에 소멸시효에 대한 중단하고 정지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그것도 소멸시효는 네. 5년이라고 했는데 보통 통상적인 5년 정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은 압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중단이 되는 거예요. 중단이 된다라는 거는 스탑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에너자이저처럼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5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래, 분들이 맞아. 이렇게 체납을 하시고 5년 지나면은 소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5년을 잘 도망 다니시는데 한 4년 3개월째 되는 날에 네. 세무서에서 다시 독촉을 하거나 압류를 하게 되면은 그날부터 다시 5년이 시작이 됩니다. 와, 이건 끝나지 않는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지금 저희 방송 듣고 계시다면요. 어서 내세요. 네. 그냥 내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이 대부분 이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뭐 형편 때문에 못 내시는 체납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제가 이거 뭐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우리들은 잘 내. 어떻게 네네. 해서든 내는데 꼭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 일부러 안 내시는 분들 뭐 드라마에서만 그런 봤지만. 분들도 있지만은 억울하신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네. 좀 모르게 명의를 빌려줬는데 이렇게 큰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명의를 빌려줘서 그 이름으로 사업을 이제 이분이 고의적으로 많은 세금도 체납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신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그대로 끌어안아야 되니까 이 세금 자체를 못 내겠죠. 그분이 뭐 낼 형편도 안 되시는 그쵸. 거고 억울하신 그런 분도 케이스도 있구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또 질문을 드렸었지만 범죄자가 해외로 도망을 가버린다고 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건 또 아니죠. 그렇죠. 예, 네. 예. 세금도 그럼 비슷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압류나 독촉을 통해서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시작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해외의 출국에 대한 금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이 초과가 되게 되면은 해외 출국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설사 나갔다 하더라도 이분이 다시 들어오기가 버겁겠죠. 그렇죠. 계속 체납은 남아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아직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예시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자영업자를 하시는 홍길동 씨가 2020년 1년 동안 번 사업 소득을 세무서에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21년도 5월 28일 날 신고를 하셨고, 그리고 이틀 후인 3일 후인 5월 31일 날 세금 납부도 완료를 하셨어요. 잘하셨네. 네, 이분은 잘하신 거죠. 그러면 2020년도 종합소득세의 납세 의무는 5월 28일 날 확정이 된 거고, 신고를 하고 확정이 됐고. 네, 그리고 31일 날에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소멸로서 끝나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진행하셨게 되는 부분인데, 네. 만약에 이 홍길동 씨가 못하신 거예요. 신고를 하지 못하신 거예요. 5월 말까지. 납부는 당연히 안 하셨겠죠. 네. 그러면 6월 1일 날짜로부터 무신고기 때문에 7년 동안 2028년 5월 31일까지 부가 제척 기간, 세무서에서 내라라고 이제 잡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5월 31일까지라고 불리는 게 부가 제척 기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7년이 지나면 네, 안 내도 되죠. 안 내도 된다.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7년 플러스 또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플러스 되는 네. 소멸시효는 부가 제척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과가 되어버리면은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7년 안에 뭐 국가에서 네, 다시 찾았죠. 압류나 찾아가지고 압류나 뭐 이런 걸 그렇죠. 하면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또 또 7년. 소멸시효는 5년. 5년으로. 네. 앞에서 설명해 주신 상황이 이럴 가능성 사실 이제 높진 않겠죠? 네네. 그쵸? 높진 않죠. 예. 네. 간혹 이런 분들이 있다.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 네네. 그런데 행정상의 실수라든지 뒤늦게 과세관청에서 인지를 했다면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본다면? 이 부분 또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면은 만약에 이 홍길동 씨의 2020년도 신고가 21년도 5월 달까지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셨어요. 네. 근데 과세관청에서 2025년 5월 31일에 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납세고지서를 세무서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2025년 6월 30날까지 납부하라고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렇게 되면 6월 30일이 지나는 7월 1일 날짜부터 5년이 소멸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분이 안 내려고 작정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계속되고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 기간까지도 혹시라도 과세관청이 실수할 수도 있겠죠. 공무원이 5년 동안 뭐 이렇게 있다가 놓치게 되면은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네네네. 같고. 그러면은 소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일은 별로 없다. 없죠. 네, 저희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그럼요. 네. 꼼꼼하게 볼 것 같아요. 세금에 있어서는 참 꼼꼼하더라고요. 자,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 OX 퀴즈를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세금은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까지 걷어들이지 못하면 국가에서는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노래 듣는 동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번호 샵 1045번 무료인 반디로 보내주세요. 존 메이어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New Life.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매주 화요일은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에 관해서 클리닉 받는 시간입니다. 노래 듣기 전에 저희가 OX 퀴즈를 내어드렸는데 세금은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까지 걷어들이지 못하면 국가에서 더 이상 징수권 행사할 수 없다. 네. O인가요? X인가요? 보기 전에 문승희님은 아니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크크크 냅시다 정당하게 또 하셨고 이 O가 대체적으로 많고요. X도 있고요. X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신 분들도 있고요. 이 와중에 이상화 세무사님 훈남이시네요. 이렇게 또 유튜브로 반응 주신 청취자분도 계십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O입니다. 오. 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국세가 체납이 되면은 독촉이나 압류 등의 징수 절차를 거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이 징수 행위를 하게 되면은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어떻게든 버텨서 이 네. 시효를 넘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맞습니다. 사실 거기까지 가는데 거의 막 10년 넘게, 20년 넘게 이렇게 뭔가 죄인된 마음처럼 마음 무겁게 사셔야 된다라는 어떤 네네. 부담감도 사실 있는 것도 네. 저희가 알게 됐죠. 그래서 뭐 억울한 분에 한해서는 좀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나라에서요? 아니요. 저희 세무사들이 좀 도와주는 경우들이 어떻게 있습니다. 도와줘요? 뭐 제가 들어도 딱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명의를 좀 못 모르고 좀 빌려줬는데 거기에 대한 아픔이 너무나 큰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소멸시효가 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군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군요. 네네네네. 여기서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좀 네. 민감한 부분이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또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7237님께서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이 시간에 질문을 받고 있잖아요. 네. 실시간으로 또 받기도 하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세무 상담하면서 또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 그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질문해하고 질문 드리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뭐 양도세도 많이 있지만은 시즌이 시즌이다 보니까 연말정산 시즌이 이제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당연한 질문이죠. 네,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연말정산에 대해서 무조건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가장 손쉽게 생각을 해서 원래는 5월 달에 세금을 한 번 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근로자들한테는 5월 달에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너무 힘드니까 회사에서 매달 세금을 떼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달 10만 원씩의 세금을 걷어들였다라면 120만 원의 세금을 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이 확정이 50만 원이 되면은 70만 원을 돌려받는 거고요. 거구나. 만약에 세금이 확정이 150만 원이 되면 30만 원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나 이번에 토해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울먹이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연말정산은 무조건 내가 돈을 돌려받는 건 아니다라는 네네. 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오늘 세무사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다면 방송 끝나고도 홈페이지 세무클리닉 게시판에 상담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당연히 무료고요. 당연히 지식도 무료입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방송 중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번호 샵 1045나 반디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많은 지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